울산의 26시즌 사령탑은 김현석 감독이 지휘하게 됐습니다. 울산은 전북의 장기 집권 시대를 끝내며 K리그 3연패를 달성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지난 25시즌 그동안 밀어놨던 문제들이 한 번에 터지며 김판공 감독, 신태용 감독, 노상래 감독 대행까지 거치는 혼란 속에서 간신히 잔류라는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26시즌 빠른 반등이냐 장기적인 침체의 시작이냐 갈림길 앞에서 울산의 선택은 팀 레전드 김현석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현석 감독 선임은 현재 울산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자 당장의 성적보다는 팀 안정화와 방향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울산의 현실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2026년 프리시즌 첫 번째 축구라이팅 분석 영상에서는 김현석 감독 체제 울산 HD의 핵심 포인트를 전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 견해까지 지난 시즌의 문제점 나열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짧고 굵게 정리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석 감독의 직전 시즌 전남축구의 핵심은 백스리를 기반으로 수비 조직력을 높이면서 공격 작업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비 부분부터 짧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5-3-2, 경우에 따라 5-4-1 수비 대형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전방 압박보다는 미들블럭 혹은 로우블럭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비 조직력에서 김현석 감독은 팀 단위로는 공격 마감 후 빠른 수비 전환,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윙백들의 공수 업다운과 마지막으로 포켓 공간 혹은 중원으로 내려가 볼을 받고자 하는 상대 선수를 강하게 눌러주는 센터백으로 인해 노출되는 공간을 동료들이 빠르게 소통하며 최대한으로 커버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비 안정감을 높여갔습니다. 인천과의 경기 장면입니다. 전남이 5명의 수비라인과 4명의 미들라인 그리고 톱에 하남이 위치하며 5-4-1 미들블럭을 만들어 놓자 인천은 본인들 특유의 수비를 끌어당기는 공격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3-4 빌드업 체제에서 김명순이 인천 측면으로 빠져 볼을 받자 전남 윙백 김예성이 투입되는 볼 쪽으로 빠르게 붙어주고 그와 동시에 센터백 최정원이 바로 당겨와 제르소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그 볼이 원터치로 포켓 공간 무고서에게 향하자 또다시 중앙 센터백 고태훈이 바로 이어 붙어주면서 결국 무고서에 돌려놓는 패스의 길목을 전남 최정원이 적절한 수비 포지셔닝으로 차단해냅니다. 해당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김현석 감독의 전남은 K리그2 최상위 포식자 인천을 상대로 2승 1패라는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김현석 감독의 축구는 이렇게 앞서 말한 수비를 기반으로 공격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시즌 평균 점유율 부분에서 48% 11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지만 경기당 슈팅수와 득점 부분에서는 각각 3위와 4위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듯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격 핵심 전술로 들어가 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톱에 위치한 하남 혹은 호난에게 볼을 투입해 홀드시키고 동료들이 속도감 있게 전진에 붙어주는 홀드플레이 유형의 공격 전개. 두 번째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발디비아, 알베르티, 윤민호와 같은 중원 자원들의 공격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지용과 르봉과 같이 게임 체인저 크랙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카운터 어택 역습입니다. 충북 청주전 전남의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센터백 최한솔이 볼을 잡은 상황에서 보시면 오른쪽 윙백 김예성이 높게 전진하며 확보된 공간으로 미드필드 알베르티가 내려가 볼을 받는데요. 이때 알베르티는 의도적으로 발을 깊게 집어넣어 띄워주는 원터치 킥패스로 전남 하남에게 센터백과의 경쟁을 붙여놓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충북 청주의 중원 공간을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발디비아는 약속과 같이 영리하게 하남의 근처로 쏙 빠져 움직여주면서 해당 공간에서 세컨볼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스페셜 테크니션 발디비아는 위협적인 유효 슈팅까지 이어가며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인천전 선제골 장면에서는 해당 포인트들이 더욱 부각됐는데요. 인천의 위협적인 공격을 키퍼 최봉진이 안정적인 캐칭으로 전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최봉진이 임찬우에게 던져주면서 이어서 원터치로 중원 알베르티에게 연결해주는데요. 여기서 하남의 움직임을 보시면 받으로 나오거나 넓게 빠져들어가기보다는 상대 센터백의 위치를 파악해가며 중앙에서 깊게 볼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알베르티가 볼을 투입시켜주는데요.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던 하남은 볼을 잘 지켜내면서 다시 알베르티에게 연결해주고 동료들이 속속이 전진해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인천의 수비 대형도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죠. 이어서 발디비아가 볼을 잡자 김예성이 쭉 전진해주고 김예성과 패스를 한번 주고받으며 수비를 분산시켜 크로스 타이밍을 잡고 이번에도 발디비아는 박스 안쪽 하남을 향하는 타겟 크로스로 하남과 임천우를 거쳐 알베르티가 깔끔하게 때려놨습니다. 이처럼 김현석 감독 전남에게 있어서 홀드플레이를 수행하는 하남의 역할이 중요했고 하남은 이처럼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스트플레이로를 잘 이행하고 수행해줬습니다. 또한 템포가 한번 늦어진 상황에서는 역시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윙백을 활용하면서 크게 넓혀주고 다시 볼을 중원으로 들어와 작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발디비아와 알베르티 그리고 윤민호와 박상준 같은 선수들의 기술적인 능력, 전술적 활용이 공격 순도를 높일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과연 김현석 감독이 풍부한 테크니션을 보유한 울산 중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해당 핵심 롤들을 어떤 선수들에게 어떻게 부여할지, 특히 지난 시즌 아쉬웠던 울산의 톱 자원은 어떻게 운영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술적 포인트로 트랜지션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역습 또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알베르트의 강한 차단과 가로 이어지는 뒷공간 백스핀 로빙 패스, 그리고 하남이 경합을 이겨내며 깔끔한 마무리까지. 다음은 밀고 올라가는 정지용의 차단과 호난의 패스에 이은 정지용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마무리까지. 마지막으로 이번엔 센터백이 차단하며 떨어뜨려준 볼을 최한솔이 돌아서자마자 전방에 위치했던 발디비아에게 때려주고 발디비아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정지용에게 정확하게 연결해주며 정지용이 구석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처럼 김현석 감독의 다이렉트한 역습 패턴에 대한 완성도는 K리그2에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지용과 같이 직선적인 움직임에 능한 스피드스타를 후반 교체 카드로 사용하면서 템포에 변주를 주며 많은 재미를 봤는데요. 하지만 현재 울산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빠른발 엄원상과 루빅손이 팀을 떠나는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해당 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26시즌 김현석 감독 울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산이 선택한 이번 김현석 감독에 대한 선임은 적어도 이전 김판곤 감독과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던 모험수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울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선수단에 휩싸인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빠르게 팀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현석 감독은 김판곤 감독과 신태용 감독처럼 긴 시간 동안 K리그 현장에서 떠나있던 인물이 아닌 지난 2시즌간 충남 아산과 전남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며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매니지먼트형 감독이기 때문이죠. 또 해당 기간 동안 잠재력이 있는 선수의 능력을 굽힐 수 있도록 해주는 선수 육성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충남 아산을 이끌고 K리그2 2위 돌풍을 일으켰던 24시즌에는 박대훈, 준익료, 김승호와 같은 선수들이 포텐을 터뜨리며 세 선수 모두 상위 클럽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적하게 됐고 전남을 이끌었던 직전 시즌에는 발디비아와 알베르티 간의 케미는 물론이고 전방의 하남 역시 전반적인 플레이가 확실히 스텝업 되면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고 윙백으로 출전한 김예성 역시 활발한 움직임으로 꽃을 피우며 포항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 선수 활용 능력도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김현석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선수단을 장악하면서 중원에는 이제 발디비아와 알베르티가 아닌 이동경과 고승범의 케미가 기대되고 윙백 자원에서도 특히 조현택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새롭게 개편될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한 활용도. 근 몇 년간 울산의 외국인 선수에 대한 활약이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에게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만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울산이라는 팀과 이전에 지휘했던 전남과 충남 아산 같은 팀의 선수단 덩치 차이와 팀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울산은 당연하게도 빠른 시일 내에 챔피언 탈환을 목표로 할 테지만 앞서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봤듯이 김현석 감독의 전술은
경기를 지배적으로 운영하는 축구와는 거리가 좀 멀고 공격 날카로움도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직전 시즌 전남의 성적 부분에서 최종 6위,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냉정하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즌 중 김현석 감독 전남을 분석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김현석 감독은 높은 확률로 빠른 시일 내에 K리그 1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현재 코칭 스태프 구성 작업도 적절하게 마무리된 만큼 김현석 감독의 축구 철학과 리더십이 울산과 함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홍명보 감독 이후에 선임된 실망감을 보여줬던 감독들처럼 쉽게 무너져버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B클럽 울산 사령탑을 잡게 될 줄 몰랐지만요. 과연 김현석 감독은 울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술 스타일은 백3를 유지하며 깊이를 더할지, 아니면 울산에 맞게 변화하며 업그레이드에 성공할지, 그리고 혹시나 좋지 않은 울산의 흐름에 부딪혀 한계를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울산의 26시즌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혼조된 김현석 감독의 울산의 26시즌을 분석해봤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계속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팀들을 중심으로 K리그 분석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